15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1번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실시 계획이지 만약에 이것이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2번 시행령은 사업 시행 면적의 10% 저를 보세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아까 전에 이불농도 5%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변경할 때 경면상에 변경할 때 그때 5% 범위내 축소 얘 두 개 5%고 딴 건 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무조건 경미하다 그 얘기예요. 10%. 그러면 인가 받으라 그러면 안 받는 것이고 허가 받아라 그러면 안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네? 그럼 볼 거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그러므로 변경가를 받지 않는다 해야 돼. 않는다. 요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안 해도 그죠? 이렇게 해서 답 2번이죠. 어디 있는 것 정도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14페이지. 자, 거기 64페이지 보시면 거기 메뉴에 경미한 사항 나오죠, 그죠? 네모 안에 요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10%,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렇게 숫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요 인가를 받냐 안 받냐 그걸 물어봅니다. 뭐 감손이 뭐 이런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좋아요. 3번 실시 계획을 인가할 때 국장, 시도, 대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4번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5번 실시 계획을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 있으면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지만 이때 행정기관장은 얼마 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15번 문제인데 자 인허가 의제 시 제출이 농지법은 안 나와요. 그냥 국토법, 개발, 정비 그 다음에 건축, 주택기조 5가지 그래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20 또 20 이렇게 30 15 20 아시겠죠? 국토법 의견 제출 20일 이내 개발법도 똑같이 그죠? 20일 이내 정비법은 30일 이내 건축법은 무조건 전부 다 얘는 두 군데가 세 군데 나와도 전부 다 15일 내에 이제 마지막 주택법은 원래도 돌아왔죠 그죠? 20일 이게 전부 다 20일이면 얼마나 좀 하기도 편하고, 그죠? 20, 30, 15, 20. 20, 30, 15, 20.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조성 토지 등의 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주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공급 계획은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면 끝이에요. 제출, 승인받는 게 아니라 제출하는 것이다. 2번, 주택법상 공공택지는 경쟁 입찰 방법 아니죠. 먼저 우리가 자 여기 이제 16번이죠. 자 원칙은 뭐죠? 원칙은 경쟁 입찰 그죠? 뭐라고요? 경쟁 입찰.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두 번째 예외. 추첨이 있고 또 뭐 있었죠? 수의계약. 그래서 수의계약은 뭐 공공시행자
즉 다 못 외우면은 최소한대로 추첨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 풉니다. 그래서 추첨은 뭐 썼죠?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택건설용지. 단독 주택용지는 뭐라고요? 추첨. 그래서 공주단 추첨. 공주단추.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택지는 요거 임무로 바로 추첨 방식이죠. 경쟁입찰이 아니고. 3번. 주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밑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준한 기명을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감정가격. 맞죠? 그죠? 운영지는 감정가에다가 뭐까지? 공사비까지 들어가지만 얘는 그냥 감정가격. 답 3번입니다. 4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청사용지를 누구에게? 지자체에. 국가에, 지자체에 분할만한 수의계약이죠. 추첨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의계약.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죠. 수의계약. 그 다음에 5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서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뭐라고요? 추첨 방식이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예배는 예배길이야. 그러니까 얘가 안 되면 여기로 가는 것이지 원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외는 예배길. 얘가 안 되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추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고 다 틀리죠. 17번.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의 비례율은, 그죠? 이거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약식으로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17번. 먼저 분모가 뭐죠? 환지 전 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정된. 너무 길어. 요게 바로 환지 후. 그 환지 후. 개발 사업 이후니까 환지 후. 그 다음에 빼기 얼마? 총 사업비. 총 공사비. 뭐 총 같은 말인데 여기서 원래 원칙은 총 사업비인데요. 총 사업비. 곱하기 100이죠. 비례율이니까요. 그러면 자, 환지 전 얼마죠? 얼마요? 40. 뭐 이거는 단위는 의미 없죠. 그죠? 부러뜨지니까 40분의 환지 후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시건축물의 평가의 합. 이게 환지 후. 그 얘기 줄임말입니다. 얼마? 100 빼기. 자, 총 사업비 얼마예요? 얼마요? 20.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공식을 알면 풀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 곱하기 100이죠. 요건 빼면 80이니까 그죠? 80이잖아요. 요 약분하면 뭐 2이고 곱하기 100 하는 얼마요? 200%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식 알면 그대로 푸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 평균 토지 부담률 있죠, 그죠? 내용도 있지만 토지 부담률 어떻게 구했죠? 환 빼기 행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이렇게 이것도 약식으로. 처음 들어봐요? 뒤에 두 분이 뭐지? 그 문제는 우리가 사회 모의고사 볼 때 문제 나올 겁니다. 어차피 복습하면서 다 보실 거예요. 중복되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질문도. 18번. 도시개발 채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누구? 국정이 아니고 행장. 그렇죠? 행정안전부 이꼬르 김부겸. 아시겠죠? 지금 장관. 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장.
답 2번이죠. 3번 채권은 등록기간에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할 수 있고요. 4번에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 그 다음에 5번 소멸시효는 1522 원금은 5년 이자 2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정비법 보겠습니다. 19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어디 있냐면 먼저 어디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86페이지, 87페이지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일단은 자, 문제에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Cheers. 쓰다 써. 자, 1번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건축이든 등이 뭡니까? 공작물 설치거야 토지 연결 병등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시장문서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죠? 변경할 때도 허가받는데 항상 변경 중에서 뭡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 것이죠. 저를 봐요. 개발법은요 일단은 풀다가 최고 짱이 누구냐 일단은 알고 가야 됩니다. 누굽니까? 네 글자. 개발법 첫 글자가 지, 끝에가 자. 뭐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예요. 그러면 정비법은 무조건 누굽니까? 시장 분수 등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허가권자든 인가권자든 승인권자든 승인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 무조건 누구라고요? 시장 분수 등. 아시겠죠? 문제 풀다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승인 받아라, 누구? 시장 분수 등. 그거 요거래. 아직 준공 인가든 관리처분기업이 인가든 사업시행기업이 인가든 여기 그죠? 모든 게 뭐면 인가 뭐라고 전부 다 시장분수. 개발행 허가권은 누굽니까? 똑같잖아요. 시장 분수 등. 이렇게 일단 딱 그런 것도 못 받고 가야 됩니다. 자, 2번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려는 자 허가받으라 누구? 시장 군수. 맞잖아요. 깔끔하잖아. 간단하면서. 답 2번. 자, 3번. 이게 19번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틀립니다. 딴 데 가니까 3번이 왜 틀린지 모르겠대. 잘 봐요. 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제한. 여러분들 제한 동그라미 하세요.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요 정리법상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적치하고 토지 연길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중에서 크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딱 두 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축물의 건축, 마지막에 나오는 토지 분할. 책에 있는 거 말고 저랑 강의할 때 내가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하고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만 제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토지 연결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87페이지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 중요하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두 개만 제한 대상이에요. 뭐 토지 연결 변경이든지 토속 채취 등등 나오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를 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건축물의 건축은요 현재 세대수가 일단 함으로써 증가잖아요. 하나 더 받으려고 지금 증가시킨 거잖아요. 자, 토지 분할하면 증가돼 감소돼? 증가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하는 거. 토속 채취 허가가 할 수 있는 전혀 아니에요. 해라고 뭐 증가하는 거 아니니까. 아직 토지 연결 변경
하라고 얘기지. 뭐 관계없습니다. 물건 적지? 쌓아놔라 얘기죠.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하고 뭐라고요? 바로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국장은 2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3년. 3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1회 1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가 있다. 5번 국장은 중앙도급이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시장 군수예요. 시장 군수. 국장도 심의 전에 시장 군수 의견, 시도지사도 지방도급이 심의 전에 똑같이 시장 군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번을요 시도로 내버리면은 시장 군수라고 내면 다 맞추기 때문에 국장으로 내고 시도로 내야 이게 틀린 건 잘 못 골라낸단 말이에요. 하여튼 시장 군수 의견 국토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0번 조합 임원 설명으로 틀린 건. 자, 1번부터 조합 임원은 같은 조합에 같은 목적에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당근이죠. 2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선고 받고 2년 몇 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답 2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발법은 또 안 나와요. 정비법에만 나옵니다. 요거는. 결격 사유 나머지 5가지 중 1, 2, 3, 4, 4가지는 4가지의 임원의 결격 사유는 개발법과 정비법이 똑같은데 얘만 정비법에만 있어요. 5번째. 개발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보통 보면은 몇 년입니까? 2년. 그죠? 금도 2년, 주택법 갖고 말소 다 해도 2년인데 얘만 유일하게 5년인 이유가 있어요. 들려보세요. 만약에요. 조합장이 임원이잖아요. 횡령했어요. 그죠? 임원의 결과서 잘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만약 2년이다. 그럼 2년만 지나면 또 싸바세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 혈전. 이래서 그죠? 그러면 모든 사업은요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들어와가지고 또 채권자 인간들 다 잡아가지고 복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5년 하잖아요. 5년 뒤에 딱 들어오니까 벌써 사업 다 끝났어 벌써 이제.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더 이상 잘렸으면은 더 이상 눈독 들이지 말라. 5년 뒤에 들어봤자 이미 끝났다. 그 말이죠. 3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임. 개발법은 다음 날인 때에는 당연퇴임.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즉 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조합장은 될 수 있다. 왜?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이기 때문이죠. 5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유효하다. 그 얘기죠. 21번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1번. 자, 저를 봐봐요. 21번. 먼저 우리가 항상 여기서 큰 계획이 2개 나오죠. 사업 시행 계획 나오죠. 일단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고 이 계획을 자 보세요. 작성해서 나중에 인가받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이 다음에 나와요. 그죠?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해서 작성하는 얘가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죠. 계획 작성해서 얘도 인가받고 고시하죠.
그 이후에 공사 착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계획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죠? 예. 요 두 계획 수립 변경 시에도요, 20% 이상 참석할 정도로 세단 얘기예요. 창사관정. 여기에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기 전에 요 내용을 공람시킵니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이에요.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 받기 전 공람시킵니다. 얼마 이상에는? 30 이상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가타 여부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줘요. 얼마 이내에? 60일 내에. 자,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 가타 여부 통보해 줍니다. 얼마 내에? 30일 내에. 30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볼 거 없잖아요. 이때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이고, 더 말하면은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하지만 경미한상의 변경은 인가받지 아니하고 신고.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권자가 똑같잖아요. 시장, 군수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인데 경미한상의 변경은 인가받지 아니하고 신고. 공익사업으로 보는 사업인정은요, 과연 자, 요때냐 그 얘기죠. 아니죠. 요때 사업 인정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때는 아니고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1번 21번 1번 관리처분 계획이 아니고 사업시행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1번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는 공시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걸로 본다. 앞에 거 사업인정. 그러면 하는 김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업 인정을 보는 시점이, 자, 첫 번째, 우리 국토법 언제죠?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 고시. 요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법 언제죠? 그죠. 세부 목록 고시죠. 세부 목록 고시. 세 번째, 정비법은 요거.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 고시. 앞에 인가 뺐으면 그냥 고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번째, 건축법은 안 나와요. 주택법. 얘는 뭐요?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승인 받으면 요때, 아시죠? 승인 받으면 사업인정입니다. 딱 4개. 요거 그냥 아예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겠죠? 뭐가 나와도. 다 잘 나와, 다. 지금은 이제 요거지만은 특히 개발법에서 요거도 잘 오잖아요. 요거죠. 왜? 실시 계획 고시가 아니거든요. 요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답 1번 이거 이제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가 중환경 개선 구역에서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밑에 2종 일반주구, 우리가요, 중환개선 사업 있죠? 들어볼래요? 여기 할까요? 사업이 뭐죠? 시행 방법이 자, 수용, 그 다음에 관리. 혼용 섞어 하는 거니까 내용 의미 없죠, 그죠? 이럴 때, 앞에 거 2개. 앞에 거 2개를 뭘로? 2종으로. 이거 뭐요? 3종으로. 하는 김에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환지니까 요거잖아요, 환지. 환지하고 수수료는 지금 2번 지문처럼 2종으로. 수용 방법이나 관리 처분 계획은 몇 종으로? 3종으로.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왜? 뒤에 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용 관리는 3종으로. 환자 2종. 수용 관리 3종. 3번,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즉, 이게 뭐죠? 짧게 줄이면 정비구역이 정비구역.
줄이면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짧게 말하면 정비구역에서 그 말이죠.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등은 이제 건축물 줄인 겁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줄여가지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저당권의 물상 대비죠. 4번, 사업시행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 요거죠, 요거는. 저를 보세요. 요거요. 방금 요거 지면 요거요. 요거죠, 그죠?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5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은 그 조합은 전원의 동의받아. 원칙은 뭐, 재건축 원칙 뭐죠? 원칙은 법대로 해라.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법령에 따라 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단수 조항입니다. 다만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 따면은 법대로 하지 말고 그 기준을 따로 정했다면 그 따로 정한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맞는 거죠. 자, 22번. 관리처분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은 옛날 거죠. 종전의 토지 등 가격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기준. 맞죠? 이건 사업시행 계획인데. 자, 체킹만 해드릴게요. 혹시 복습할 때 도움 되시라고.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하나 물어본 거예요. 107페이지. 나오죠, 그죠? 거기에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밑에 미음.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뭐죠? 나오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종전 땅. 만든 거죠. 그 다음에 2번. 종전의 토지 등의 면이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 고려하여 대지 등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3번. 분양 설계는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이고요. 4번. 근로자의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1주택이 아닌 건 뭡니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다고 했죠. 기숙사, 공장 직원들 100명인데 100명 다 줘야지, 100개 줘야지. 하나 주면 안 되지, 그죠? 틀렸죠, 4번. 5번, 1세대 1인이 한 개 이상,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한 명이니까 1주택.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하나, 즉 공유도 하나. 그 얘기죠. 이거는 뭐, 5번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것들입니다.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 사람 한 명이 하나 주고요. 공유도 당연히 하나이다. 그 뜻이죠. 23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설명으로 틀린 것. 준공인가. 1번.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현재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이에요. 그죠? 시장, 군수 등인 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문상은 뭔가 깔끔하게 보일지라도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2번.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게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과거에 의뢰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토주공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는 공공이니까
그죠? 중복해서 또 받지 말고 중공인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4번 시장군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는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이게 뭐죠? 공사 완료 고시.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본인 시행자라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는요,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준공인가 받지만 본인이 시행자라면 준공인가 안 받고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한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이. 공사를 고시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빠졌지만, 물론 이미 했었죠, 과거에. 앞에서. 요때 공사 완료 고시하면은, 그 다음 내용이 뭐죠? 지체 없이 대분통소가. 아시겠죠? 지체 없이 뭐라고요? 대분통소. 5번.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의 경우,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왜? 허가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이므로.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허가를 바꿔야 되겠죠. 그 뜻이에요. 본인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받지 아니하고, 맞아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4번 청산금의 설명으로 틀린 것. 청산금 1번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때는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징수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평수가 적었다가 앞으로 받는 게 평수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거의 지급보다도 거의 90% 이상, 거의 95% 이상 징수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들어봐요. 그래서 정비법은요, 이거예요. 옛날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15평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 살았습니다. 재건축합니다. 앞으로 받는 게 작아봤자 24평이에요. 30평이에요.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24평짜리를 받아도 15평이면 앞으로 9평값 내야 돼요. 그죠? 내가 여기 15평에 관한 금액 제외하고 9평에 가능한 돈을, 그죠? 내고 들어가든지. 아시겠죠? 요때는 차이가 발생할 때 주고받고 하는 거는 청산금이라 부르고, 아유, 나는 9평 없어. 평당 얼마인데? 평당 3천만 원이면 2억 7천. 어떻게 구해? 나 그냥 15평 값 돈 다 그냥 보상 주고 나갈게. 요때 일시불로 보상금을 받는 것은 뭐라 불러요? 손실보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손실보상이 바로 보상금. 이렇게 보여요, 보상금. 우리 말로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으로 그냥 다 받고 나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왜? 더 낼 돈이 없는 걸 뭐.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 득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요. 3번 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분할 지급해서 안 된다. 아니죠? 분할 징수, 분할 지급됩니다. 너무나 돈단이 크면은 그 전에 미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 이건 개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4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데는 공탁할 수가 있고요. 5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 소멸 시효가 몇 년이라고요? 5년. 그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자, 25번. 자, 건축법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자, 1번. 자, 옳은 것. 용어 정의 옳은 것. 1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2번.
건축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존경금을 초과하는 것은 뭐죠? 얘는 증축이 아니고 얘는 신축이죠.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가 아니고 얼마? 20m. 20m 이상인 경우가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4번 저를 봐요. 우리가요 공작물 중에서 신고하라. 옹벽 담장은 2m 넘을 때, 그러니까 2m까지는 안 한다 그 말이죠. 광고판, 광고는 4m 넘을 때, 뾰족, 굴뚝, 철탑, 뾰족은 6m 넘을 때, 태양에너지 몇 글자? 5글자, 5m 넘을 때 신고하라. 그 다음에 옥상 물탱크, 즉 고가 수준은 8m 넘을 때, 그 다음에 철골 조립식 외벽이 없는 주차장, 이건 뭡니까? 8m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지하 대피요 30 넘을 때죠. 그죠? 그러면은 4번 광역시에서 높이 6m인 태양에너지, 만약 이것이 6m 넘는 아니라 6m인 요거는 5m 넘는 거잖아요. 당연히 밑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에너지 숫자 5인데 여기 연연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요새는. 그 다음에 5번. 바합이 5천 이상인, 5천 이상 동물원. 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봐요. 자, 건축법 잠깐 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봐요. 119. 자, 거기에 쌍가로 10번이잖아요. 10번. 보입니까? 10번. 자, 저를 봐요. 요거는 25번 문제인데. 먼저, 다중 이용 주문은 일단 밑으로 먼저 할게요. 일단. 몇 층? 16층 일단 이상이에요. 그죠? 두 번째, 만약에 16층이 일단 안 되면 안 되지만 16층은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판문종, 여관종 6개 있죠? 6개만. 16층은 안 되는데 바합이 5천 이상 경우에만 6개 한해서. 그죠? 바합 얼마라고요? 5천 이상이죠. 이게 뭐죠? 판문종, 여관종. 판문종, 여관종. 다 같이 시작. 판문종, 여관종. 그죠? 판문점에 가면 평화의 종소리. 그죠? 판문종. 여관에 가면은 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따랑따랑 나오죠. 그죠? 손님 맞다는 종소리죠. 그죠? 여관종. 이럴 때 여기서 이렇게 문화 및 집회시에서 뭘 아니죠? 동물원은 빼고 또 식물원도 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므로 5번은 동물원이 들어가서 틀렸다. 그 얘기죠. 26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여러분들 자 요약집 126페이지 있습니다. 책 읽을 때는 거기 가로 9번 내용인데 먼저 너 건물 짓고 싶으면은 땅 네 거 만들어라 그 얘기죠. 원칙이 뭡니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확보하는 게 어려우면은 반대로 예외적으로 뭡니까? 그럼 100% 사용권 확보하라.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즉 예외로 안 되고 원칙대로 해라. 사용권 안 되고 뭐라고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26번 1번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원칙적으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2번 나오잖아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사용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 3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로, 그죠? 아니면 여기 뭐 신축, 뭐 개축, 재축 다 있는 거 하나만 적어 놓은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없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얘는 80%가 두 개 나와야 돼. 80, 80 이렇게. 그리고 4번, 5번은 뭐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공법에서요, 매도 청구가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시가고, 시가로 줘도 안 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얼마 이상 충분히 해라.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매도 청구 하면 뭐라고요? 시가 3개월. 시가 3개월.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 가지고 틀리게 한 적은 없는데, 요 시가를요, 공시지가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가로 바꿔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청구 시가 3월. 아시겠죠? 아예 못 바꿔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매도 청구 시가 3월. 주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청구는 시가 3월. 매도 청구 시가 3월. 4번이 시가고 5번이 3월이에요. 자, 27번. 건축물의 건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27번이죠. 자, 먼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요거요. 요거 할 때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요거 할 때 1. 건축사가 설계하는데 예외.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신고사항 중에서 일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있는 것까지는 빼버리고 법에 있는 거 2개만 하자. 2개만 하자. 예배가 요거. 요게 이제 그 지금 나오잖아요. 저번에 뭐죠? 바합이 얼마? 바합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의 증개제. 두 번째. 자, 3층 미만이면서 동시에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뭐요? 대수선.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거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요걸 말한 거죠. 허가, 신고, 리모델링 일단 요것만 말한 겁니다. 요거. 일단은 리모델링 할 때 요거니까 3개 중에 하나.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바합이 85 미만의 증축 이거잖아요. 바합이 85 미만의 증축이 있는 거 맞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맞죠? 3번은 뭐냐? 착공신고 받고 3일 내에 신고 소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저를 보세요. 우리가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 5일. 착공 신고에 관한 신고 수리 여부는 3일이에요. 아시겠죠? 2가지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4번은 이렇게 4번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건축사 설계냐? 아니 그 말이고 이게 뭐냐? 허가 대상 리모델링 신고 안 들어가 있군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자 이것은요 바로
감리자 지정할 때에 바로 건축사는 다 가능합니다. 허가 아파트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다중이용 건축물도 감리자를 건축사로 지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건설기술 용역업체는 얘만 뭐라고요? 얘만 가능합니다. 요건 안 돼요. 세 개 전부 다 얘는 가능하다. 얘는 뭐 1, 2 가능한데 요거 3번만 가능한 자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건설 기술 용역업자만. 얘는 이거 안 돼요. 요거 안 되고 얘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 4번 보시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요거 얘는 뭡니까? 일단은 건축사가 나와요. 건축사가. 그렇죠? 끝에 건설기술 용역업자 틀렸습니다.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틀렸죠. 그때 건축사로 바꿔줘야 맞는 겁니다. 5번 공사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28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공용 건축물 있죠? 몇 번입니까? 공용 건축물. 자, 28번. 건축물은, 자, 누가 건축행위 하느냐? 이 배웠잖아요. 누가죠? 국가. 지자체. 자,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원래는 원적으로는, 자, 사용 승인을 받는데, 사용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 그죠? 예. 그런데 잘 봐요. 얘는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뭡니까? 얘랑 협의. 협의가 성립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받는다.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사용 받은 걸로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번 지자체가 혹은 뭐 국가가 두 개니까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물의 공사관리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안 합니다. 그냥 협의하면 그걸 끝입니다. 협의가 되면. 답 1번. 2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3번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주택법은 15일, 그죠? 건축법은 7일. 4번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이고요. 하지만 안방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의 연장은 그냥 연장할 수 있다지 딴 것처럼 1회 아니면 1년 이렇게 횟수나 기간 규정이 없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5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걸로 본다. 그죠?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나 준공인가나 같은 거니까 그죠? 다 받은 거 똑같이 받은 걸로 그냥 한다. 그 얘기죠. 자, 29번까지 하고 좀 쉬었답시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연히 건축 유지는 건물주인이 하겠고 아니면 월급 받는 관리자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제 유지와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33페이지 있습니다. 그죠? 거기. 자, 1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맞죠? 2번, 다중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 승인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 내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책 봐요, 책 보시면 거기 3번에 방금 동그라미 1번에 기역, 2번 지문은 기역 위에 내용 포함해서. 근데 니은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도 똑같이 정기 점검 받는데 다만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얘는 뭡니까? 얘는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 점검 받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그죠? 즉 주택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한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29번에 3번이 기억이잖아요.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하는 집합건축물도 똑같이 3천 이상일 때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기점검을 받으라.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는 주택법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답 3번입니다. 4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정기점검 마치고 30일 내에 특도 시군구에게 결과 보고되고요. 5번,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제1호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똑같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기점검 대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가지가 수시 점검할 때에도 그 대상은 4가지 똑같습니다. 하는 김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